학과를 만든 김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중과 함께 춤이라는 김대중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 이 학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월 12일부터 금요일, 매주 금요일이죠. 부터 제가 김대중의 세계사적 소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년을 맡고 있으신 주동식 선생님이 김대중과 호남민중,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요일은 방금 나왔던 윤봉기 기자의 김대중의 명연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소개였고요. 제 소개를 하자 그러면 저는 사회디자인연구소라고 하는 정책 전문 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연구위원 김창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 POR과 그 다음에 이 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덧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해야 되는 게 왜 이 학과를 개설했느냐. 딱 그 요구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저는 갑자기 딱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21세기의 김대중을 새롭게 다시 얘기하는 의미가 뭐 있느냐. 어떤 요구 조건이, 시대적인 요구 조건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 전체를 총괄하는 분의 요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갑자기 제 스스로도 항상 저는 제 스스로가 나는 김대중을 존경해, 김대중주의자야, 허대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포털 같은 데 글을 쓰면서도 그렇게 주장했었지만서도 왜 21세기의 김대중이라는 존재가 다시 한번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또 제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명확하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잠시 제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김대중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거지, 21세기에? 그러면서 김대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또 민주화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구글 검색, 또 다음이나 이 검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딱 어떤 사건과 마주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여기 몇십 명의 분들이 여기 와 계세요. 여기 와 계십니다.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뒤풀이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었던 학과장님들과 아주 즐거운 뒤풀이 시간을 가지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시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그런 상황이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런 일주일 뒤에 어디선가 대공기관에서 전화가 옵니다. 갑자기 집으로 보안과 대공 형사들이 다들이 다쳐서 집안을 난장판이 되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고 그 사람은 이상한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고초와 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징역 2년형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말한 것이 여러분들은 상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압구정에 살았던 30대 중반 되는 가정주부가 실제 겪었던 사건이었고, 그 아주머니는 37년이나 지났어요. 작년에 무죄 선고가 최종 선고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떠들고 놀다가, 아주머니 30대 가정주부들끼리 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군가 대통령이 어느 탤런트를 만나기 위해서 이 아파트에 오더라는 얘기를 이 아주머니가 했다는 얘기를 누군가에 들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 아주머니는 한 2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나오고 37년 만에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야, 그래, 민주화란 건 좋은 거야. 그런데 이 민주화란 것이 좋은 거냐 하면서 그래, 실질적으로 민주화가 그런 구체적으로 팩트로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봐. 딱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역사학자 한홍구 선생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53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약 60년 동안 약 6만 명의 대한민국 군인이 죽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1년에 약 1000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5년 동안 4,500명, 1년에 900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했었던 시대보다 한국 대한민국의 군인은 더 많이 죽었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면 다 그렇게 60년 동안 1년에 1000명씩 그대로 죽어나간 것이 아니고
민주화가 아니고 가장 폭압적이었던 시대에는 유신이나 이럴 때는 1년에 1,500, 1,600, 1,400, 평균 1,4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되면 1년에 약 한 120에서 130명까지 약 10분의 1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인권이 군대 내에서조차도 개개인의 인권이 여러 가지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사회는 그것을 만들어낸 힘은 무엇인가? 결국 민주화 세력의 힘이었고 그 민주화 세력의 가장 뒤쪽에서 큰 울타리가 되어주고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던 정치인이 누구였나? 그러면 단 한 사람? 김대중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칭찬 일색으로 뵀습니다. 저 같은 경우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만서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딱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신다면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에 IMF가 왔었다 그러면 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담론 전문가라든지 언론이나 이 모든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한국 내에서 김대중이라는 존재가 한국이라는 국가 내에서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김대중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얘기를 든다 그러면 제가 결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직전에 예전에 친했던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들 중에서 꽤 괜찮은 친구들도 있고 이랬으니까요. 근데 나 요번에 결혼하게 돼. 그래. 야, 너 결혼하는데 누구랑 해? 어디 해서 제 집사람 같은 경우가 익산 쪽 사람이에요. 익산. 그래 제 친구가 딱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 친구는 뭐 민주화 운동과 전혀 상관이 없이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친했던 친구고 나중에는 아주 유수한 기업의 외국계 기업의 경제 전문가로 일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딱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어떻게 하다가 전라도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굉장한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흑인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발생할 수 없는 이런 거라는 게 모든 사회적인 공감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는 경상도 대구 사람인데 그쪽 사람 전라도 호남 쪽 아내랑 결혼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제 친구는 20년 지기였던 친구는 저한테 네가 어떡하다 사회적인 급이 내려갔다는 그 느낌까지 하고 저한테 야 너 어떡하다 이렇게 되느냐 이 얘기까지 저한테 듣고는 제가 그때가 이미 민주화되고도 한참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랐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독재 세력은 항상 지역주의를 이용하는 그 패턴을 항상까지 연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두 번째 강의하는 분도 호남민중과 김대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는 주동식 지역평등연대 시민연대의 대표분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은 민주화, 지역주의,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 문제, 이 모든 여러 가지 모순들이 중첩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고 극단적인 모순의 엉어리가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을 치고 나가고 만들었던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날 굉장히 춥고 약간의 돈도 들고 그리고 와서 듣는 얘기도 그렇게 쉽고 재밌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와서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김대중이라는 인물과 김대중과 같이 했었던 민주주의를 추동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혜경 업법에 맞게 연애편지 써볼까 학과장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